당신의 꿈자리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름 위의 작은 악단. 음악과 어울림에 관한 이야기. 잠들기 전 귀를 기울여요. 자, 이제 눈을 스르르 감아보세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두 손을 배 위에 살포시 얹어보세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요. 오늘 밤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 위, 저 높고 높은 하늘에 솜사탕처럼 보드라운 구름들이 떠 있잖아요. 그 구름들 중에서도 가장 크고 포슬포슬한 구름 위에 조그만 마을이 있답니다. 그 마을 이름은 솜털 마을이에요. 이름 그대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구름이 폭신폭신 눌렸다가 다시 부풀어 오르고 모든 집들은 하얀 구름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지요. 집들 사이사이에는 아주 작은 종소리 같은 바람이 늘 불어다니고 달빛이 마을 전체를 은은하게 감싸 안는 그런 곳이랍니다. 자, 이제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솜털 마을에는 아주 신기한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악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규칙이었지요. 어떤 악기든 상관없었어요. 바이올린도 좋고 하프도 좋고 쪽빛 유리로 만든 종도 좋았어요. 어떤 아이는 나뭇잎을 돌돌 말아 피리처럼 불기도 했고 어떤 할아버지는 구름을 꾹꾹 눌러서 만든 북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악기들이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어요. 솜털 마을은 구름 위에 있어서인지 아니면 달빛이 워낙 맑아서인지 그도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악기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인지 악기들이 조금씩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마을 한가운데에는 둥근 광장이 있었어요. 광장 한쪽에는 큰 느릅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느릅나무 가지 위에는 늘 두 악기가 나란히 놓여 있곤 했답니다. 하나는 가느다란 은빛 피리였어요. 이름은 실바라고 했지요. 실바는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냈어요. 높고 맑은 소리가 구름 위로 솟구쳐 올라 별들 사이를 헤집고 다닐 정도였답니다. 실바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 도도했지요. 다른 하나는 커다랗고 둥근 북이었어요. 이름은 두미였답니다. 두미는 두드릴 때마다 가슴 깊숙이 울리는 묵직한 소리를 냈어요. 쿵, 쿵, 쿵. 대지가 흔들리는 것 같은 소리였지요. 하지만 두미는 늘 조금 시무룩했어요. 아무도 자기 소리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서요. 마을 동쪽에는 하프인 하르파가 살았는데 12줄의 금빛 실로 이루어진 몸매가 매우 우아했어요. 하르파는 늘 혼자 하늘을 향해 연주하며 자신의 소리가 가장 서정적이고 감동적이라고 생각했지요. 마을 서쪽에는 트럼펫인 트루미가 살았어요. 트루미의 소리는 씩씩하고 명랑해서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활기차졌답니다. 하지만 트루미는 자신의 소리가 너무 튄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늘 조금 조심스러워했어요. 마을 북쪽 언덕 위에는 조그마한 첼로인 첼라가 살았어요. 첼라의 소리는 낮고 따뜻해서 마치 포근한 담요 같았지요. 첼라는 조용한 성격이라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어요. 그냥 혼자 언덕 위에서 조용조용 연주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 악기들이 한자리에 모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소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악기와 어울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아침 실바가 느릅나무 가지 위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가느다란 새벽빛 사이로 소리가 흘러나오자 마을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지요. 와, 실바다. 오늘도 정말 아름다워. 사람들의 칭찬에 실바는 더욱 곧게 서서 연주했어요. 은빛 몸이 아침 햇살에 반짝반짝 빛났지요. 그때 두미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실바, 나도 같이 연주해도 될까?
내 피리 소리에 맞춰서 북을 쳐보고 싶은데. 실바는 잠깐 연주를 멈추고 두미를 내려다 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며 말했지요. 두미, 내 소리는 너무 크고 무거워. 내 섬세한 멜로디랑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내 소리가 덮여버리잖아. 두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알겠어. 두미는 가지 위에 혼자 남아 멀리 구름 너머를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삼봉우리들이 안개에 쌓여 있었고 그 아래로 까마득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요. 두미는 쿵 하고 혼자 한 번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는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저 아래로 조용히 사라졌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하르파가 마을 광장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금빛 줄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지요. 그때 트루미가 다가왔어요. 하르파, 나도 함께 연주하면 어떨까? 내 트럼펫 소리가 내 하프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르파는 연주를 멈추고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트루미, 너의 소리는 너무 크고 날카로워. 내 섬세한 하프 연주를 방해할 것 같아. 미안해. 트루미는 머쓱하게 물러났어요. 트루미의 황동빛 몸이 빛을 잃은 것처럼 조금 칙칙해진 것 같았지요. 첼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실바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함께 연주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실바는 빙긋 웃으며 말했답니다. 첼라, 내 소리는 너무 낮아. 내 높은 피리 소리와 조화가 안 될 것 같아. 결국 마을의 악기들은 모두 혼자서만 연주하게 되었어요. 각자 자기 소리는 훌륭하지만 남의 소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조금 아쉬웠어요. 악기 소리들이 각자 들릴 때도 예쁘긴 하지만 왠지 무언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제일 나이 많은 할머니인 오르가 할머니가 공고문을 하나 붙였어요. 오르가 할머니는 오래된 오르간이었는데 솜털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 마을에서 지낸 분이었답니다. 온몸에 구름빛 반점이 생길 만큼 나이가 들었지만 소리만큼은 여전히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공고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솜털 마을 제1회 혼자 연주하기 대회. 참가 자격 악기 누구나. 규칙 반드시 혼자서 연주할 것. 상품 달빛으로 만든 황금 리본. 악기들은 신이 났어요. 혼자 연주하는 대회라니. 그것이야말로 자기 소리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잖아요. 대회 날 마을 광장에는 구름으로 만든 의자들이 잔뜩 놓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앉았지요. 달도 구름 사이에서 빼꼼 고개를 내밀었어요. 첫 번째로 실바가 나왔어요. 실바는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냈어요. 높고 맑은 피리 소리가 하늘로 솟구쳐 올라 별들을 건드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실바는 연주가 끝나자 뿌듯하게 자리로 돌아갔답니다. 두 번째는 하르파가 나왔어요. 12줄의 금빛 현이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었어요. 구름이 감동받은 듯 잠시 뭉게뭉게 더 부풀어 올랐지요. 하르파도 칭찬을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자리로 돌아갔어요. 세 번째는 트루미가 나왔어요. 트루미는 조금 긴장했지만 씩씩하고 명랑하게 연주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을 사람들은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트루미도 뿌듯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네 번째는 첼라가 나왔어요. 첼라의 낮고 따뜻한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엄마가 꼭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몇몇 아이들은 졸음이 오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포근하고 아늑한 소리였답니다. 마지막으로 두미가 나왔어요. 두미는 조심스럽게 광장 한가운데로 나와서 크게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쿵
한 번 울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구름이 살짝 흔들렸어요. 발 아래 솜털 마을 전체가 잠깐 출렁인 것 같았지요. 두미는 계속해서 쿵, 쿵, 쿵 리듬을 만들어냈어요. 처음에는 놀란 마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들으니 몸이 절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그 리듬에 맞춰 뛰는 것 같았지요. 연주가 끝났을 때 박수 소리가 제일 크게 났어요. 결과를 발표할 시간이 되었어요. 오르가 할머니가 천천히 앞으로 나와서 말했어요. 모두 정말 훌륭하게 연주했어요. 각자의 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보여주었지요. 그런데 오늘 대회에는 사실 1등이 없어요. 악기들이 웅성거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1등이거든요. 각자의 소리가 모두 다르고 모두 아름답고 모두 소중하니까요. 달빛 리본은 모두에게 드릴게요. 악기들은 뿌듯한 마음으로 리본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각자 최선을 다했는데 왜인지 모르게 무언가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사라지질 않았거든요. 대회가 끝나고 며칠 뒤 솜털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저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솜털 마을은 구름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풍이 오면 보통 마을보다 훨씬 더 위험했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구름 자체가 흔들렸고 번개가 치면 마을 가까이로 번쩍번쩍 빛이 지나갔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지요. 저 폭풍이 오면 마을이 어떻게 될까? 구름이 무너지면 어쩌지? 아이들은 어떻게 해?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그때 오르가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진정해요. 예전에도 폭풍이 온 적이 있었지요. 그때 마을을 지킨 것은 바로 음악이었답니다. 악기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오르가 할머니가 계속 말했지요. 폭풍이 오면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어른들도 불안해하고요. 그때 음악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잠시 멈추었어요. 혼자서 연주하는 소리로는 부족할 거예요. 폭풍보다 더 큰 소리, 폭풍보다 더 따뜻한 소리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 소리는 함께할 때만 만들 수 있어요.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바람 소리가 커졌지요. 마을 끝에서 번쩍 하고 번개가 한 번 쳤어요.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실바가 오르가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할머니, 함께 연주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는 혼자만 연주해 봤는데. 오르가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일단 서로 귀를 열어보세요. 자기 소리만 듣지 말고 옆의 소리도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울릴 방법을 찾게 될 거예요. 또 번개가 쳤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폭풍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 같았지요. 마침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방울이더니 금세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어요. 구름으로 만들어진 집들이 젖지 않도록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광장 가운데 있는 큰 나무 아래로 모였지요. 번개가 또 쳤어요. 아이들이 길을 막았어요. 1초, 2초, 3초. 쾅.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였어요. 두미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천천히 두드리기 시작했지요. 쿵, 쿵, 쿵. 빗소리에 맞추듯 천둥 소리와 비슷하지만 훨씬 부드럽게 일정한 리듬으로. 아이들이 귀에서 손을 내렸어요. 두미의 소리는 천둥처럼 컸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장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지요. 그걸 본 첼라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첼라는 두미의 리듬을 잠시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리고 그 리듬 위에 자신의 따뜻하고 낮은 소리를 얹었지요. 쿵, 웅웅웅, 쿵, 웅웅웅. 또 이상하게도 두 소리가 함께 들리니 더 따뜻한 느낌이 났어요. 빗소리가 조금 멀어진 것 같기도 했고요. 트루미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트루미는 첼라와 두미의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내 소리는 너무 튈 텐데. 하지만 오르가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자기 소리만 듣지 말고 옆의 소리도 들어보는 거예요. 트루미는 눈을 감았어요. 빗소리를 들었어요. 두미의 쿵쿵 소리를 들었어요. 첼라의 웅웅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불었어요. 뚜루루루. 처음에는 너무 크게 나왔어요. 트루미가 깜짝 놀라 멈췄어요. 하지만 두미가 말했지요. 괜찮아 트루미. 계속해. 조금 더 부드럽게만 해봐. 트루미가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좀 더 조심스럽게 좀 더 부드럽게 불었어요. 뚜루루루. 쿵. 웅웅웅. 뚜루루루. 어머나. 이건 뭔가 달랐어요. 세 가지 소리가 섞이니까 마치 한 가지 소리처럼 들리면서도 훨씬 풍성했어요. 하르파가 금빛줄을 살짝 튕겼어요. 그 소리가 새 악기의 소리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지요. 마치 꽃잎이 물 위에 떨어지듯이요. 쿵, 웅웅웅, 뚜루루루, 팅팅팅. 마을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어요. 빗소리가 여전히 쏟아졌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빗소리가 음악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이제 실바가 나왔어요. 실바는 오랫동안 그 소리들을 들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불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소리로 다른 악기들의 소리를 덮으려 하지 않고 그 사이사이 빈 공간을 채우듯이요. 피리 소리가 높은 하늘로 뻗어 올라갔어요. 북의 쿵쿵이 땅을 잡아주고 첼로의 웅웅이 허리를 감싸주고 트럼펫의 뚜루루가 어깨를 펴주고 하프의 팅팅이 꽃을 피워주고 피리가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처음 5 악기가 함께 연주를 시작하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각자 연주할 때보다 소리가 훨씬 크고 풍성해진 것은 물론이고 전혀 새로운 무언가가 생겨났어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치 그 소리에 색깔이 있다면, 무지개 같은 그 소리에 냄새가 있다면 갓 구운 빵처럼 따뜻한 그런 것이었어요. 마을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천둥 소리에 귀를 막았던 아이들이 어느새 입을 벌리고 음악을 듣고 있었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폭풍 때문에 잔뜩 긴장했던 얼굴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왜 우는지 본인도 몰랐어요. 그냥 가슴이 가득 차오르는 느낌이었거든요. 실바가 연주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자신의 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빛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악기들도 소리를 내고 있는데 자기 소리가 덮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들리는 것 같았어요. 두미도 똑같이 느꼈어요. 혼자 쿵쿵 울릴 때는 그냥 무겁고 시끄러운 소리 같았는데 다른 악기들과 함께 하니까 그 묵직함이 든든한 기둥처럼 느껴졌어요. 하르파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소리는 너무 가늘고 약한 줄 알았는데 이 안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었구나. 마치 좋은 요리에 꼭 들어가는 향신료처럼. 트루미는 자신의 소리가 방해가 될까봐 걱정했었는데 실은 그 씩씩한 소리가 음악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첼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소리가 음악의 심장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낮고 따뜻한 소리가 없으면 음악 전체가 붕 뜬 것처럼 가벼워질 것 같았거든요. 폭풍은 여전히 불어쳤어요. 빗줄기는 더 세졌고 바람도 거셌지요. 하지만 음악이 시작된 뒤로는 아무도 폭풍이 무섭지 않았어요. 음악이 마을을 감싸 안고 있었거든요. 오르가 할머니가 조용히 악기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도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지요. 오르간의 웅장하고 깊은 소리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포근하게 감쌌어요. 6악기가 함께 만들어내는 소리는 폭풍보다 컸어요. 아니, 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소리는 폭풍을 이긴 것이 아니라 폭풍을 품은 것이었어요. 빗소리도 그 음악의 일부가 되었고 바람소리도 천둥소리도 그 속에 녹아들었지요. 한참을 연주하던 중에 실바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함께 울고 있었어요. 울면서도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입을 벌리고 들었어요. 어르신들은 눈을 감고 옛날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폭풍은 여전히 불었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실바는 이해했어요. 혼자 연주할 때 나는 소리는 실바의 소리였어요. 아름다웠지만 그것은 실바 혼자만의 것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소리는 달랐어요. 이 소리는 실바의 것이기도 하고 두미의 것이기도 하고 하르파의 것이기도 하고 트루미와 첼라와 오르가 할머니의 것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무의 것도 아니었어요. 이 소리는 마을 전체의 것이었지요. 폭풍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빗줄기가 가늘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바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집고 들어왔어요. 짱! 하고 별 하나가 반짝였어요. 그러자 악기들도 점점 연주를 부드럽게 바꿨어요. 쿵쿵 크게 치던 두미가 도닥도닥 가볍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씩씩하게 울리던 트루미가 속삭이듯 불기 시작했어요. 웅웅 낮게 깔리던 첼라가 살랑살랑 흔들기 시작했어요. 하르파는 달빛처럼 가늘고 맑게 줄을 튕겼어요. 실바는 그 위에 실처럼 가는 소리를 올려놓았어요. 오르가 할머니는 마치 마을 전체를 포근한 이불로 감싸듯 나지막하게 울렸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하나둘 눈을 감기 시작했어요. 낮에 뛰어다니느라 지쳤던 몸이 스르르 풀렸지요. 어른들도 어느새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폭풍의 긴장이 풀리고 음악의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 앉아 잠이 솔솔 찾아왔거든요. 연주가 끝났을 때 광장에는 깊은 고요함이 남았어요. 나쁜 고요함이 아니라 좋은 고요함이었지요. 심장이 두근두근했던 불안한 고요함이 아니라 이불 속에서 느끼는 것 같은 포근한 고요함이었어요. 오르가 할머니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악기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지요. 여러분 모두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연주한 것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에요. 악기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은 오늘 마을 전체를 지켰어요. 폭풍에서 아이들을 보호했고 어른들의 불안을 녹여주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함께였기에 가능했지요. 실바가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 왜 저는 그동안 혼자서만 연주했을까요? 이렇게 좋은 걸 왜 몰랐을까요? 오르가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자기 소리가 아름다우면 다른 소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랍니다. 서로 다른 소리들이 모였을 때 어느 하나로는 만들 수 없는 특별한 것이 태어나거든요. 두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제 소리가 너무 무겁고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울리지 못할 거라고요. 그 무거움과 큼직함이 있었기에 음악에 뿌리가 생겼어요, 두미.
높이 날아오르려면 땅이 필요하듯이 실바의 소리가 하늘로 날 수 있었던 것은 내 소리가 땅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솜털 마을이 달라졌어요. 아침이 되면 트루미가 밝고 씩씩하게 하루를 열었어요. 낮이 되면 실바와 하르파가 함께 어울려 연주했어요. 실바의 높고 맑은 소리와 하르파의 화음이 어울리자 마을 어디에서든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지요. 저녁에는 첼라와 두미가 나지막하게 연주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첼라의 따뜻함과 두미의 안정감이 만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편안히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밤에는 오르가 할머니 홀로 조용히 연주했어요. 온 마을을 감싸 안는 낮고 깊은 소리였지요. 그 소리를 들으면 어린아이도 어른도 모두 스르르 잠이 들었답니다. 실바는 이따금 느릅 나무가지 위에 올라가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지요. 나는 혼자 연주할 때도 아름다웠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함께 연주할 때 나는 더 나다워졌어. 이상하게도 내 소리를 아껴주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내 소리가 가장 빛났어. 두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두미는 더 이상 시무룩하지 않았어요. 자기 소리가 마을의 심장 박동 같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 자신 있게 쿵쿵 울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안심이 되었어요. 마치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는 아기처럼요. 솜털 마을에는 이제 혼자 연주하기 대회 같은 건 열리지 않았어요. 대신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 광장에서 모든 악기들이 함께 연주하는 음악회가 열렸답니다. 그 소리는 구름 아래 세상까지 들렸어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위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지요. 오늘 밤 하늘이 유독 아름다운 것 같아. 저 구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옆 사람이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이네. 별이 노래하는 것 같아. 서로 다른 소리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완전한 음악이 태어납니다. 나와 다른 것이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이의 빈자리를 메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사는 것의 아름다움이랍니다. 자, 이제 솜털 마을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오늘 밤 우리 마음속에도 솜털 마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른 소리들이 모여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그런 마을이요. 눈이 무거워지나요? 이불이 따뜻한가요? 그렇다면 이제 슬슬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에요. 어쩌면 꿈속에서 솜털 마을에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실바와 두미, 하르파와 트루미와 첼라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밤도 달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포근하고 달콤한 꿈 꾸세요. 더 많은 밤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밤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